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회복 탄력성. 이 부동산이란 놈은 회복하는 탄력성이 무척 높은 재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은 심리학 용어인데요.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행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이 대개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이란 재화는 회복 탄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울증은 절대 안 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IMF죠. 1997년, 96년 그때입니다. 그때 제가 교사가 처음 됐는데 한 학급 그 학생들이 약 50명 내외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보면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져요. 물어보면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다는 겁니다. 25명 이상, 반 50% 이상이 그때 부모님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는 IMF가 절망의 시기였고 실패의 시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시기지만 누군가에는 기회의 시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경험해야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IMF라는 고통이 왔기 때문에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생각을 바꾸게 돼 있죠. IMF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을 비롯한 그 광역시들, 특별시가, 서울특별시가 상당히 몇 년 사이에 많은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일종의 부러움,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르상티망이라고 한다면 그 르상티망을 갖고 그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영끌족이라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 거죠. 근데 영끌족들이 지금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스티그가 말하건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을 내야 되는 거죠. 내 수입은 빤한데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게 되면 결국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기가 영끌족에게는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장점은 내가 장점을 찾는 겁니다. 참는 걸 잘한다. 또는 연구를 잘한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안다. 그 결단력이 있다. 장점을 찾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되면 모두 망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을 해요.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장점을 찾고 또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스티그는 교사 이전에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봤습니다. 실공장에서 일주일 단위로 12시간씩 근무하는 교대로 근무하는 실공장에 근무해 봤고요. 정말 먼지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이는 주물공장에서도 일해 봤고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정말 힘들었던 롯데제과 영업사원도 해봤고요. 저에게는 아무런 그 미래가 없었던 청계천 전파사 점원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그 고통을 경험해 봤기에 감히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실공장, 주물공장, 롯데제과 영업사원, 청계천 전파사 점원에 머물렀다면 오늘날 스티그는 없었을 줄 압니다. 혹시 제가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삼고가 화두입니다. 금리가 높고요, 물가가 높고요, 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세계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가가 높아진 건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무상으로 엄청 뿌렸습니다. SOC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무료인 공사도 많이 하고요. 또 뭐 보상도 많이 해서 유동성을 엄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재원은 한정됐는데 돈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건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오르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딸리는데 수요가 그대로이니까 공급이 떨어지니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때문에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또 적기 때문에, 한정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유동성을 줄여서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 세계 곳곳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금리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가령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면 한국에 투자했던 다국적 기업들은 금리가 높은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달러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수요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달러가 환율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환율 인상은 결국은 그 달러로 원자재를 사올 수밖에 없는 수입 물품의 물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고요. 금리를 높으니까 외환이 빠져나가서 환율에 대한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오르고요. 환율이 오르니까 다시 수입 물가가 오른 겁니다.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될까요?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고요.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최소화하면 물가는 안정되면 금리가 하락하는 거고요. 금리를 하락하면 부동산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불확실한 시대에 부동산이 분명히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지금 하는 일의 최고가 되십시오. 직장에서라면 인정받는 그 아랫사람 또는 존경받는 윗사람이 되시고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정말 사업 파트너로서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위는 실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력은 본인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냐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요. 실력이 없으면 더 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가 됐다면 그 뒤에 이제 경매라든가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시고요. 또는 주식, 채권, 가상화폐, 달러 투자, 말, 미술품 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사와서 조련을 시켜서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있긴 한데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경마가 거의 이제 중단되다시피 해서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됐던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됐던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가상화폐가 됐던 달러 투자가 됐던 말 투자가 됐던 또는 미술품이 됐던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자기가 있는 그 일에 최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주식은 예전에 했고요. 물론 지금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언제까지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저는 항상 반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기회일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부동산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재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보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정말 르상티망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위치에 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어쨌든 여러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스티그가 말씀드렸습니다.